예,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제가 오늘 그 새롭게 코나 그 윤은표의 조선 정치사 속살. 이게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이거 다른 분들은 무능해서 그 제목 못 붙여요. 제가 붙인 제목인데요. 자, 오늘부터 그래서 그 윤은표 선생님 모시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왕자의 난이죠. 왕자의 난. 예, 요즘도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후배의 난을 하겠습니다. 후배의 난. 아, 이거 뭐 일생에 인간들이 도움이 안 되네. 옆에 있으면서 참네. 계속 야지나 놓고 그죠? 네, 그렇게 말이죠. 네, 그러게요. 하여간 참 문제입니다. 이게 후배들이 난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긴 문제죠,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주제를 왕자의 난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언제 때 있었던 사건이죠? 태조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태조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부귀자를 누구를 삼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왕자의 난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터졌는데 이 단순히 어떤 후계자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 정치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가늠자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조선 정치의 속살 가운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 조선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자. 뭐 이런 뜻이겠네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는지, 왜 난을 일으키게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배경 부분에 뭐 결혼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통 알려져 있죠.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이 이성계의 결혼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무면 출신입니다. 지금이 함경도. 예. 아주 촌놈이죠. 예. 그 함흥냉면으로 유명한. 예. 그쪽 사람입니다. 아주 그 촌놈인데, 문제는 이제 이성계가 그 동무면 이 함경도라는 어떤 지역을 통해서 출세를 했는데, 그 출세를 갖다가 거기서만 한 게 아니고, 이 서울, 개경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 거 아니? 이성계 같은 사람은 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가 뭐 개경이 아주 유력한 그 귀족 출신도 아니고, 지방에 그저 뭐였냐면 토호였는데, 그 아버지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그 토호였는데, 그때 공민왕 때 아주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동문면이 그 전에 이제 원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배신하고 고려로 이제 그 넘어오는데 이자춘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세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면에는 큰 지역은 차지하고 있었지만 개경에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왔는데 개경에는 아는 사람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죠? 그러다가 또 개경에 또 치우치게 되면 동부면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치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이제 이성계는 동면에 있을 때 일찍 결혼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랑 관계가 있는데 그 지역 간에 이제 그 토 세력들은 네. 혼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네 세력이 뿌리 내리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철을 한 명 두었는데, 네, 그러니까 유력 집안의 이제 그 딸과 결혼을 했다. 뭐 이 말씀인 거죠? 신의왕후 한씨죠. 네, 한씨. 예. 그런데 이 서울로 이제 올라오니까 서울에 또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성계 그 포터 생각은 예. 결혼을 통해 가지고 네. 서울에 내가 무언가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가지고 이제 또 서울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신의왕후 한씨가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또 결혼하겠다. 그 재혼이 아니죠. 재혼하고는 전혀 관계가 네. 이거는 그 지금 표현으로 본다면 좀 이상하지만 신의왕후 한씨는 현지처와 같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현지처 개념하고 전혀 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 사실 먼저 그랬으니까 본초죠. 어떻게 보면 본초 입장에서는 또 새로 결혼한다. 그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얼굴에 손톱자국을 확 내야 되는데. 남편이 그 이 외지인 네. 그 개경에 와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개경에 무언가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때 혼인관계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 네.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이성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대부분 그 이 지방에서 그 올라와서 서울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의
풍토였다. 풍조였다. 뭐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일부 다처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뭐 예, 처가 예. 여러 명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일 그건 뭐 텐데요. 교수님의 주 전공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뭐 전공이 결혼이 전공이 아니라서요. 결혼 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걸 많이 또 평소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뭐, 아니 그냥 부럽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하다시피 그 지방 즉 동문면인 사람의 뭐 향초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개경 서울에 당시는 서울이죠. 그 개경에 있는 걸 이제 경초라고 이제 예. 보통 그래서 이제 강씨죠 결혼한 사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늘 있었던 일인데 문제는 이성계가 왕이 안 됐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건 이제 그 물려주면 되니까 양쪽을 나누어서. 아 나눠서 물려주면 된다. 그런데 예. 왕이 돼가지고 후계자를 이제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향초, 즉 신영후 한씨는 그 살아남기는 모두 6명의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있었고. 금술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 그렇죠. 6명이나 나올 정도면. 예, 예. 그렇죠. 금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 아니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이라도 6명 나오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 그렇지만 남성도 노력 많이 해야 되고 여성도 노력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 그 한씨의 경우 아들을 못 낳았으면 아마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거는 뭐 이건 뭐 생존의 문제니까 낳아야죠. 부지런히 열심히. 그다음에 그 경초의 경우에는 2명의 아들을 갖다가 생산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문제가 된 것은 후계자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쟁률이 8대1에 왕은 한 명, 그렇죠. 오로지 한 명. 굉장히 센 경쟁률 8대1의 어떤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성계가 즉위하고 난 다음부터 이 후계자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국가적인 커다란 과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뭐 좋은 방법 있잖아요. 제비뽑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왕 후계자를 뽑는데 제비를 아니 제비뽑기 아니면 뭐 저기 뭐 체력 그- 테스트 뭐. 예, 교수님 안 나온 돼요? 방법이고 안 되나 그런 거 같고. 당시 사람들은 예, 용납할 수가 없었죠. 아니면 뭐 머리 큰 사람. 뭐 아니면 고대처럼 이빨 개수가 많은 사람. 뭐 이런 거. 참 참신한 방법이긴 한데 적용이 좀 어려웠고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뭐냐면 장자 큰 아들 갖다가 세우면 듣는데 그게 뭐 객관적인 방법이에요. 아니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대안이었습니다. 예, 큰 아들을 세우자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고 그쪽으로 밀어줬는데 아 저도 지지합니다. 제가 장남이라서. 예, 그건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 안은 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네. 얻을 수가 있었죠. 왜냐면 지지한다. 예. 예,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장자를 갖다가 후계로 설정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풍조였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왕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장자를 할 거냐? 그 서열상 먼저 결혼했던 한씨. 그 장자를 삼을 거냐? 예. 아니면 나중에 강씨. 누굴 정할 거냐? 이게 이제 그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심각한 문제가 되죠. 장자로 정하자. 그럼 어느 처에 장자로 정할까? 예. 이러다가 먼저 이제 그 이 의견을 제시한 게 그래도 순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예. 그래서 그 향초에 즉 그 한씨의 어떤 한신의 큰 아들 큰 아들을 정하자. 정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어떤 이 또 배경이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되었는데 그 뭐냐면 고려 말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성계도 어려웠죠.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하나 그 만납니다. 이른바 그 지윤이라는 사람인데 예, 지윤. 예, 그 이성계와 같이 이제 무장 출신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군공을 세워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예. 따라서 어떻게 보면 둘이 호흡이 잘 맞았던 거죠. 근데 지윤이 그 이성계보다 머리가 좋았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뭐랄까 인간관계가 좋았는지 빨리 출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 본다면 좀 뭐 덕을 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예. 이성계의 맨 큰 아들을 나중에 이제 그 자막으로 이 이름을 이제 넣어주세요. 예. 그 큰 아들을 그 지윤하고 지윤의 집안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좀 덕 좀 볼까 했는데 그 지윤이가 굉장히 출세를 하더니
나중에는 누구와 그 정치적으로 대립하냐면 그 고려의 최고의 어떤 그런 이 가문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이 힘이 세다는 사람 최영. 아, 최영래 집안하고. 최영과 예. 갈등을 벌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영은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미 공민왕 때부터 공을 세워가지고 뭐 전체군의 최고 지휘관이었는데 그 이 지휘는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방 출신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이고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 어떤 정통적으로 내려온 그 최영 장군의 집안하고 새롭게 이제 신흥 강자로서 네, 등장한 이 지훈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혹시 뭐 그럼 지훈이 최영 앞에 가서 좀 깝쳤나 보죠? 가가지고. 깝쳤다는 표현은 좀 뭐 너무하고요. 지훈이 그렇게 이 막대 막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자꾸 이제 그 지훈이가 커 나가니까 그 최영이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견제에 아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견제에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그 정치력에서 정적으로 본다면 인사 문제였겠죠. 그렇죠. 인사. 그래가지고 어디 그 이상한 데로 쫓아보내거나 아니면 어려운 그 임무를 맡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떨궈버리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암살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암살은 뭐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그 고려 말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가지고 군대의 어떤 그 지휘권 이걸 놓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밀어줄까 이런데 늘 그 지휘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 부하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은 지휘관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일이죠. 그거에 따라서 능력이 결정되는데 지휘는 자꾸 이제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좋은 자리를 달라. 그리고 내 부하들에게도 좋은 자리를 달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이 이성계는 그 최영은 받아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게 깝치는 거 맞네요. 자식이 지가 뭔데. 깝치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좋은 자리 자꾸 내놓으라고 그래. 자기 나름대로 공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어떤 지위라든가 뭐 거기에 합당한 어떤 뭐 권한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점잖게 얘기를 했겠죠. 조직 생활을 모르는 거죠, 지윤이. 조직 생활을 하려면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훈은 이제 머리가 너무 컸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 거기에 합당한 것을 이제 좀 요구를 이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 최영은 이 견제를 했는데 최영 장군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불만이 컸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군의 정신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군의 정신 그걸 아니에요? 싫어하는 분이 그 최영 장군이었죠. 역시. 그래서 이제 최영 장군하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제 이 역적으로 몰려서 그 지훈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네. 그때 뭐 가장 크게 그 지훈을 나무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최영 장군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도 이제 그 지훈하고 사돈 관계니까 자동적으로 정치적 입장에서 본다면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 또 이성계는 이 최영과 이제 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색과 그 이성계를 이 공민왕이 꽤 그 위했습니다. 한 명은 문신, 한 명은 무신이라고 그래서 꽤 그 위했고 그래서 이색이라든가 이씨 같은 성이네요, 성은. 그러나 본이 전혀 달라. 물론 본은 전혀 달라도. 어쨌든 성은 같은 이시다 이거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무조건. 뭐 그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이 논할 가치도 없는. 어쨌든 이색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성계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나름대로 또 그 뭐랄까 점잖은 사람이라고 일반 군인과 같지 않다.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지훈이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아무 탈 없이 살아나는 사람은 이성계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만큼 최영이 이성계를 믿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그 위화대군에서 아주 커다란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믿었지만 정치적인 믿음은 그래서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거죠, 그죠?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다 쓸데없어요. 어떤 순간은 굉장히 위태로웠다.
이세성이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잖아요. 좀 뭐 지윤 관계는 더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는데 뭐 그 교수님의 그 이 이야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진행하는 게 좀 힘들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문제는 그 큰 아들이 그 지윤하고 그렇죠. 역적에 네, 그 몰린 거 아니에요. 딸하고 역적으로. 결혼을 예, 했기 예. 때문에 그런데 두 사이에 또 금술이 좋은 겁니다. 아 지윤의 딸과. 예. 그래서 이혼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살다 보니까 네. 이게 후계자 설정 문제에서 아 걸림돌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큰 아들은 또 자기 장인도 그렇게 이제 그 이 비참하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아버지도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를 그 사람은 잘 봤겠죠. 최영희와 이성계의 관계에서 그때 그 최영희가 이성계를 봐줬는데 또 위화대군에서는 배신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성계 제와는 출세할 때마다 이제 배신을 좀 조상 때부터 몇 차례 해왔습니다. 고려를 배신의 배신했고, 역사. 예. 온 나라를 배신했고, 예, 다시 예. 이제 고려를 배신하다 보니까 그 큰 아들 입장에서는 그 아마 정신적으로 커다란 예.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큰 아들의 성격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그 철을 버리지 않았다. 아 역시 의리의 사나이네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큰아들은 뭐 아주 일찌감치 그 병에 걸려가지고 뭐 죄의 수명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이 이제 그 왕자의 난을 갖다가 일으키지 않은 나는 또 유인. 그렇죠.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정말 천운이 없다. 예.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았으면 그렇죠. 그냥 둥글둥글 살아야 되고 물려받았을 텐데 조금 천운이 출세를 하려면 배신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이 그 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표적인 그룹 예. 현 무슨 그룹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예.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예. 세상을 떠나는 아. 바람에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이런 난이 일어나게 되긴 쟤는 이게 중요한 원인이 됐다.